지게차 운전기능사 기출문제 해설 20회 시작하겠습니다. 1번 기관에 사용되는 윤활유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인데요. 자, 일단 여기서 SAE 번호가 나오죠. SAE 번호입니다. 이게 뭐냐면 윤활유의 점도를 나타냅니다. 윤활유의 점도를 나타내고, 자, 여름에는 높은 점도, 그리고 겨울에는 낮은 점도예요. 자, 이거 한번 기억해 볼까요? SAE 번호는 윤활유의 점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여름에는 높은 점도, 겨울에는 낮은 점도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계절하고 윤활유 SAE 번호는 관계가 있지요.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자, 여름보다 SA 번호가 큰이 아니고 작은이라고 해야 되죠. 작은 윤활유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SA 번호는 일정한 게 아니죠. 그리고 여름은 겨울보다 SA 번호가 큰 윤활유.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큰 윤활유입니다. SA 번호가 큰 윤활유를 사용한다. 1번의 답 4번입니다. 2번 엔진 오일량 점검에서 오일 게이지의 상한선 풀이죠. 풀, 하한선 로우입니다. 자, 표시가 되어 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건 어느 게 제일 좋을까요 하면 로우와 풀 표시 사이에서 풀에 가깝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3번. 기관의 피스톤이 고착되는, 고착이란 말은 굳게 들러붙는다 이 말입니다. 굳게 들러붙는 주요 원인이 아닌 것입니다. 1번 피스톤 간격이 적을 때 이건 고착됩니다. 오일이 부족할 때도 고착되죠. 과열되었을 때도 고착됩니다. 근데 너무 많을 때, 자, 기관 오일이 너무 많으면, 엔진 오일이 너무 많으면 고착되지 않습니다. 3번의 답은 4번이고요. 4번 동절기에 대비한 기관의 예방 정비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1번 윤활유의 점도. 자, 윤활유의 점도는, 자, 하절기에 비해서 지금 동절기예요. 겨울이에요. 겨울은 아까 낮은 점도였죠. 낮은 것이 사용된다. 맞나요? 낮은 것이 사용됩니다. 두 번째, 사용 연료는 작업 후 탱크에 가득 채워 사용합니다. 맞고. 세 번째, 부동액은 사계절용 부동액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연료 분사 압력을 높게 조정한다 되어 있는데 이게 틀렸죠. 자, 지금은요, 연료 분사에 대해서는요, 전자적으로 컴퓨터에서 제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 5번 디젤 기관에서 노킹의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 노킹은요, 세탄가가 높잖아요. 그러면 노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탄가가 높으면 노킹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노킹의 원인은 연료의 분사력이 낮거나 연소실 온도가 낮거나 또는 착화 지연 시간이 길어지면 노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 1번. 6번 냉각 장치 수온 조절기가 열리는 온도가 낮을 경우 나타나는 현상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수온 조절기가 열리는 온도가 낮아요. 그러면요, 엔진에 차가운 냉각수가 순환되죠. 차가운 냉각수가 순환되면, 그러면 워밍업 시간이 길어집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7번 동절기, 겨울에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디젤 기관에 흡입된 공기 온도를 상승시켜서 시동을 원활하게 하는 장치. 자, 미리 열을 가해서, 자, 온도가 올라가야 되겠죠. 예열장치입니다. 예열장치. 따라서 7번의 답 4번. 8번 펜벨트와 연결되지 않은 겁니다. 펜벨트는요, 크랭크축 벨리, 크랭크축 벨리가 아니고 풀리입니다. 크랭크축 풀리, 발전기 풀리, 워터펌프 풀리. 자, 펜벨트하고 연결되어 있죠. 하지만 기관 오일 펌프 풀리는 펜벨트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8번의 답 4번. 9번 운전 중 배터리 충전 표시등이 점등되면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하면, 요거는요, 충전 장치에 이상이 있는 거죠. 충전 계통을 점검해야 됩니다. 답은 4번. 10번 디젤 기관에서 조속기, 자, 조속기를 거버너라고 하지요. 거버너. 조속기 거버너는, 자, 이것은 디젤 기관에서 분사량 제어에 사용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심력을 이용해서 제어하는데 분사량을 제어한다. 분사량을 조정하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에어클리너가 막혔을 때입니다. 에어클리너가 막히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공기 흡입량이 부족해집니다. 불완전 연소가 생기죠. 그러면요, 배기색은 검은색, 출력은 저하. 배기색은 검은색이고 출력은 저하됩니다. 답 3번. 12번 연료 분사의 3대 요소입니다. 연료 분사의 3대 요소는, 자, 먼저 첫 번째, 안개 모양으로 분무하는 것. 이거 무화라 그러죠. 이 무자가 안개 무자입니다. 무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통력, 그리고 네 번째 분포. 이렇게 돼 있죠. 무화, 관통력, 분포. 이게 3대 요소고요. 발화는 아닙니다.
13번 건설기계 엔진에 사용되는 시동모터가 회전이 안되거나 회전력이 약한 원인입니다. 시동모터가 회전이 안되거나 회전력이 약한 원인. 첫 번째, 시동 스위치 접촉 불량입니다. 배터리 단자와 터미널 접촉이 나빠요. 그리고 브러쉬가 정류자에 잘 밀착되어 있으면 그러면요, 이것은요 회전력이 오히려 상승하겠죠. 회전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4번 배터리 전압이 낮아도 시동모터가 회전이 안되거나 회전력이 약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 14번 20도시 전액 비중이 1280입니다. 20도시에 1280, 요거는요 완전 충전 상태를 나타낸다. 완전 충전 상태. 15번 6기통 디젤 기관에서 병렬로 연결된 예열 그로우. 자, 예열 플러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 기통의 예열 플러그가 단선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요거는요 병렬로 연결됐다. 이걸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직렬 연결이라면 예열 플러그 모두 작동 불능이 됩니다. 하지만 병렬 연결인 경우에는 해당 실린더의 예열 플러그만 작동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지금 3번 기통의 예열 플러그가 단선됐고 이게 병렬이죠. 그렇다면 3번 실린더 예열 플러그만 작동이 안 됩니다. 답 2번. 16번 건설기계 기관에서 사용되는 축전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축전지는요 기동장치의 정기적 부하를 담당합니다. 답은 4번 기동장치의 정기적 부하 담당. 17번 AC 발전기. AC는 교류죠. 교류. 교류 발전기 출력은 무엇을 변화시켜 조정합니까? 이것은 자, 로터 전류죠. 로터 전류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18번 헤드라이트에서 세미 실드빔형. 세미 실드빔형은 렌즈와 반사경이 일체입니다. 하나로 되어 있죠. 그리고 전구는요 교환 가능하죠. 전구는 교체가 가능하다. 답은 3번입니다. 19번 지게차 주차할 때 지급사항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포크를 지면에 완전히 내립니다. 2번 기관을 정지한 후 주차부의 브레이크를 작동시키죠. 3번 시동을 끈 후 시동 스위치의 키를 그대로 둔다. 그대로 둔다 이게 틀렸죠. 4번 포크의 선단이 지면에 닿도록 마스터를 전방으로 적절히 경사시킵니다. 답은 3번. 20번 유체 클리너에서 가이드링. 가이드링의 역할입니다. 이것은 와류를 감소시키죠. 와류라는 것은 오일의 소용돌이 흐름을 와류, 이 와가 소용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와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가이드링이 합니다. 답 1번. 21번 트랙 장치에서 트랙과 아이들러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설치한 것. 이거 리코일 스프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격 완화해서 차체 파손을 방지해 주는 것. 리코일 스프링. 22번 십자축 자재 이음을 추진축 앞뒤에 둔 이유를 가장 적합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회전 각속도의 변화를 상쇄하기 위해서 회전 각속도의 변화를 상쇄하기 위해서입니다. 23번 크롤러식 굴삭기에서 굴삭기 또는 굴착기 상부 회전체의 회전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주행 모터에 작동률을 공급할 수 있는 부품 센터 조인트입니다. 센터 조인트. 24번 모터 그레이더의 텐덤 드라이브 장치입니다. 텐덤 드라이브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첫 번째, 체중 감속 작용합니다. 그리고 그레이더의 차체가 안정되죠. 그리고 균형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리고 회전 반경을 작게 하는 역할은 요거는 텐덤 드라이브가 아니고 리닝 장치입니다. 리닝 장치는 회전 반경을 작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25번 유압식 기중기에서 조작 레버를 중립으로 했을 때 부음이 하강하거나 수축하는 원인이 아닌 것입니다. 첫 번째, 카운터 밸런스 밸브의 고착. 카운터 밸런스 밸브가 고착되면 이거는요 부음이 작동을 안 합니다. 작동을 안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압 실린더 내부 유출, 제어 밸브 내부 노출, 그리고 배관 호수의 파손으로 인한 오일 노출. 자, 2, 3, 4는 모두 자, 조작 레버를 중립으로 했을 때 부음이 하강 또는 수축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카운터 밸런스의 밸브가 고착되면 부음이 작동하지 않는다.
26번 동력 조항 장치의 장점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1번 작은 조작력으로 조향 조작을 할 수 있죠. 2번 조향기업이란 조작력에 관계없이 선정할 수 있고 3번 굴곡路面에서 충격을 흡수하여 조향 핸들에 전달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4번 조작이 서툴러도 엔진이 정지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조작이 서투르면 엔진이 정지됩니다. 27번 쇠석기의 건설기계 범위에 속하는 것은 20kW 이상이죠. 20kW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 20kW 원동기 이동식. 답 4번입니다. 28번 건설기계 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에게 신고하죠?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 더 정확하게 말하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인데 줄여서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합니다. 29번 정기검사 연기. 정기검사 연기는 연기기간이 얼마 이내입니까? 6월입니다. 6월이 되겠다. 30번 최고 속도의 100분의 20.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할 경우입니다. 자, 먼저 1번 노면이 얼어붙은 때, 2번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 100m 이내일 때, 3번 눈이 20mm 이상 쌓인 때. 자, 이때는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4번 비가 내려서 노면이 젖어 있을 때, 이때가 100분의 20을 줄입니다. 답은 4번. 31번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우선순위가 같은 차량이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한 때의 우선순위로 맞는 것입니다. 이때는 우측도로의 차가 우선하죠. 우측도로의 차가 우선합니다. 32번 건설기계 운전자가 조종 중 고의로, 자, 조종 중 고의로 중상 그리고 경상 사고를 일으켰을 때 면허 처분 기준은 면허 취소입니다. 면허 취소. 32번은 1번. 33번 도로 중에서 앞지르기 설명에 관한 것 중에 틀린 거예요. 1번 앞지르기를 하는 때는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2번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을 때 그 앞차를 앞지를 수 없습니다. 3번 앞지르기를 하는 때에는 교통상황에 따라 경운기를 올릴 수 있고 4번 경찰 공무원의 지시를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를 앞지를 수 없습니다. 답 2번. 34번 도로교통법상 가장 우선하는 신호는 경찰 공무원의 수신호죠. 수신호. 35번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자 하는 때 방법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쭉 한번 읽어보시고 3번입니다.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합니다. 답 3번. 36번 건설기계 등록 번호표에 대한 설명. 자, 틀린 것이에요. 1번 모든 번호표의 규격이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죠. 동일하지 않습니다. 재질은 철판 또는 알루미늄판. 굴삭기일 경우 기종별 기호표시 02. 외곽선은 1.5mm 튀어나와야 한다. 답 1번입니다. 37번 유압장치에서 방향 제어 밸브. 유압장치에서 방향 제어 밸브는 셔틀 밸브입니다. 그리고 릴리프 밸브, 시퀀스 밸브, 그리고 언로드 밸브. 자, 요 세 가지는 압력 제어 밸브입니다. 압력 제어 밸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방향 제어 밸브는 1번 셔틀 밸브입니다. 38번 유압류의 압력 에너지, 힘을 기계적 에너지 1, 힘을 1로 변환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 이게 뭐죠? 액추에이터입니다. 액추에이터. 액추에이터는 유압 펌프를 통하여 송출된 에너지를 운동을 통해서 기계적 일을 하도록 변환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액추에이터가 되겠습니다. 39번 작동유와 관련 사항으로 플러싱 후에 처리 방법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플러싱이란 배관이나 용기를 세척하는 것을 플러싱이라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 전체 라인에 작동유가 공급되도록 합니다. 2번, 작동유는 24시간 경과 후 돼 있는데, 요거는요, 플러싱 끝나고 즉시입니다. 플러싱 완료 후 즉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24시간 경과 후, 틀렸죠? 그 3번 작동유 내부 탱크 내부를 청소합니다. 그리고 4번 라인 필터 엘리먼트를 교환합니다. 답 2번. 40번 방향 전환 밸브 조작 방식에서 솔레노이드 조작기호 뭐죠? 1번입니다. 1번이 솔레노이드. 1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1번 유압 장치의 수명 연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이것은 오일 필터의 점검 및 교환입니다. 오일 필터.
42번 유압 회로의 압력에 의해 유압 액추에이터의 작동 순서를 제어하는 밸브. 순서를 제한다고 되어 있죠. 시퀀스 밸브입니다. 시퀀스 밸브. 답 2번. 43번 유압 모터의 장점이 아닌 것입니다. 1번 작동이 신속. 자, 이거 오타났네요. 신속 정확하다. 그리고 2번 관성력이 크며 소음이 적다 되는데 이게 문제 있죠. 왜냐하면 이게 유압 모터는 소음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리고 이건 단점이죠. 단점. 소음이 크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관성력. 관성력이란 말은 물체가 외부에 작용이 가해지지 않는 한 현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힘. 이걸 관성력이라 그러는데 유압 모터는 관성력이 크죠. 그리고 소음이 큽니다. 그리고 전동 모터에 비해서 급속 정지가 쉽고 광범위한 무단 변속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소음이 적다. 틀렸습니다. 소음이 크다. 44번 작동유, 유압유 속에 용해 공기가 기포로 발생합니다. 자, 기포 이거 뭐죠? 캐비테이션이죠. 캐비테이션. 그래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되는 현상, 공동현상이라 부르기도 하고 캐비테이션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45번 유압유의 점도를 틀리게 설명한 것. 첫 번째,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 상승, 점도 저하. 그리고 점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그리고 온도가 내려가면 점도는 높아지죠. 그러니까 온도하고 점도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유압유의 점도는 온도와 점도와의 상관관계를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점도는 내려가고 온도가 내려가면 점도는 높아집니다. 그리고 4번 점성 계수를 밀도로 나눴다. 틀렸죠? 4번이 틀렸습니다. 46번 플런저식 유압 펌프의 특징입니다. 1번 기어 펌프에 비해서 제거 압력이 높죠. 그리고 피스톤은 회전 운동 아닙니다. 왕복 운동입니다. 왕복 운동. 그리고 축은 회전 또는 왕복 운동을 하고 가변 용량이 가능해요. 답은 2번입니다. 47번 스패너나 렌치 작업 방법으로 적합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볼트 너트를 풀거나 조일 때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합니다. 2번 렌치를 잡아당길 수 있는 위치에서 작업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 스패너나 렌치는 뒤로 밀면서 아닙니다. 몸쪽으로 당깁니다. 당겨. 몸쪽으로 당겨서. 자, 몸쪽으로 당겨서 조이는 것이 좋겠죠. 그 4번 파이프 렌치는 한쪽 방향으로만 힘을 가하여 사용합니다. 답 3번. 48번 공장에서 엔진 등 중량물을 이동하려고 한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건 도구를 이용해야 되겠죠. 체인블록, 호이스트를 사용한다. 답 2번이 되겠네요. 49번 감전되거나 전기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에서 제일 먼저 작업자가 구비해야 할 것은 자, 이 작업자 뭐 해야 되겠죠? 보호구입니다. 보호구. 그래서 감전 위험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에게 전련용 보호구를 착용해야 되겠죠. 50번 작업자가 작업을 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자, 작업자가 알아둘 거예요. 안전수칙, 작업량, 기계기구의 사용법 알아둬야 되고요. 경영관리, 이거는 사용자가 하는 거죠. 작업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51번 산소 아세틸렌 가스 용접에서 토치의 점화 시 작업의 우선순위 설명입니다. 토치에 아세틸렌 밸브를 먼저 열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산소 밸브를 엽니다. 따라서 답은 1번. 52번 수공구 취급 시 지켜야 될 안전수칙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줄질 후 쇳가루를 입으로 불어낸다. 아닙니다. 해머 작업 시 손에 장갑 끼지 않습니다. 사용 전에 충분한 사용법을 숙지하고 익히도록 하지요. 그리고 4번 큰 회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패너에 파이프를 끼우지 않습니다. 답은 3번. 53번 기계에 사용되는 방호덮개 장치의 구비 접근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마모나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쉽게 손상되지 않을까 맞고, 그리고 2번 작업자가 임의로 제거 후 사용. 아닙니다. 임의로 제거하면 안 돼요. 3번 검사나 급유 조정 등 정비가 용이할 것. 4번 최소의 손질로 장시간 사용할 수 있을 것. 답 2번입니다. 54번 산업안전에서 안전표지의 종류. 안전표지의 종류 뭐가 있죠? 안전표지는요,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그리고 안내표지, 이런 게 있어요. 금지, 그 다음에 경고, 지시, 그 다음에 안내입니다. 허가표지 아니죠. 안내표지. 따라서 답은 2번. 55번 안전적인 측면에서 병 속에 들어있는 약품을 냄새로 알아보고자 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자, 이거 종이로 적셔서 아닙니다.
그리고 냄새를 직접 맡으면 아니죠. 내용물을 조금 쏟아낸다 아닙니다. 손바람을 이용해서 확인한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56번 작업장에서 휘발유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 가장 적합한 소화 방법. 요는요, 탄산가스 소화기의 사용입니다. 답 4번. 57번 고압전력선 부근의 작업장소에서 크레인의 붐이 고압전력선에 근접할 우려가 있을 때 조치사항으로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1번 줄자를 이용해서 거리 측정, 2번 관할 시설물 관리자에게 연락을 취한 후 지시를 받는다. 2번이 제일 좋죠. 그 세 번째, 현장의 작업반장에게 도움을 청한다. 4번 접촉만 하지 않으면 되므로 주의를 기울이면서 작업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건 2번이 가장 적합하다. 58번 공동주택. 자, 공동주택 하면 아파트를 떠올리면 돼요. 아파트 부지 내에서 굴착 작업 시 황색의 가스 보호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배관은 그 보호포가 설치된 위치로부터 최소한 몇 미터 이상 깊이에 매설되어 있나요? 이건 0.4m죠. 0.4m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 59번 고압 전선로 주변에서 작업 시 건설기계와 전선로와의 안전 이격 거리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이에요. 1번 애자수가 많을수록 커지죠. 맞고요. 전압에는 관계없이 아닙니다. 전압이 높을수록 커집니다. 4번이 맞고 2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 전선이 굵을수록 커집니다. 60번 도로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의 색깔이 적색 중압이었어요. 자, 우리 중압일 때는 0.1 MPa 이상 1 MPa 미만의 압력입니다. 0.1에서 1 사이 이렇게 외울까요? 설마 이걸 MPA라고 읽지 않겠죠? 메가파스칼입니다. 메가파스칼. 뭐 MPA라고 읽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배관이 손상되어 가스가 누출될 경우 가스 압력은 0.1에서 1 사이. 0.1에서 1 사이입니다. 답 3번. 60문제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